주진우 기자가 마침 10시 반경에 마포에 있었어요. 계엄 선포 보도가 나자마자 제가 주진우 기자하고 그때 통화를 합니다. 지금 당장 국회로 달려가라. 그래서 가장 먼저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도착한 게 주진우 기자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계엄군 오기도 전에, 기자들 도착하기 전에, 시민들 오기 전에 그 영상 잠깐 봅시다. 공간입니다. 아무도 없죠. 저렇게 도착해 있었고, 그래서 헬기 첫 번째 뜰 때부터 찍었던 유일한 영상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봅시다. 아까는 3개가 날아왔는데 3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도착하는 겁니다. 이게 공산이 아니잖아요. 저희한테만 있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곧이어 첫 충돌이 일어납니다. 국회로 달려가라고 했던 이유는 틀림없이 계엄군이 도착할 것이다. 주진우가 계엄군보다 더 빨리 달려왔어요. 실패하니까 이제 와서 경고성이었다느니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다느니, 왜냐하면 이건 명백히 내란이거든요. 네. 이제 변명 막 하고 있는 건데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 하루 전에 군 병원 전시분리 훈련했다 기사 났죠. 유혈 사태를 상정한 거예요. 자, 저거는 이제 대형 유혈 사태 상정한 것이고, 박선원 의원이 저격수 배치했다고 했죠. 네. 그리고 어제 JTBC가 실탄 지급됐다고 보도했잖아요. 특전사 요원 인터뷰했던데 잠깐 봅시다. 실탄 지급했어요. 무슨 경고를 실탄으로 해, 이 미친놈들아. 네, 박선원 의원도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국회 경내에 진입한 계엄군에게 실탄과 기관단 총이 지급됐고 현장에 저격수도 배치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했냐? 특전사 요원들이 받았던 명령이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라고 하는 네. 거였다잖아요. 누구누구를 끌어내라가 아니라 다 끌어내라. 끌어내서 한 곳에 모아놔라. 그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끌어내서 국회 한 곳에 모아놓아라. 아니면 그 과천 정부청사에 벙커가 있는데 거기로 다 데리고 가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관위에 인력을 대거 투입했잖아요. 297명으로 점령해야 할 만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때 직원들 뭐 당직 쓰는 사람 한 10명 있었을까? 297명을 보냈어요, 선관위. 이게 경고용이라고 하는데 자기들 변명은 무슨 경고를 선관위 아니라 해요. 미친놈들아, 어디서 거짓말들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어제 SBS 단독으로 나왔는데 김용현 이자도 미친 자죠. 가장 미친 자죠.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저희는 이 보도 나오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전광훈 목사는 이유를 알고 있을 것이다. 전광훈과 용사는 소통하고 있거든요. 전광훈 목사를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계엄령은 다 쇼야. 쇼요. 네. 위기가 왔어요. 대통령이 계엄령을 그 쇼를 잘못해가지고요. 위기가 아니고 예. 이게 완전히 윤석열이가 천재야, 천재. 천재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동격설을 한 거야. 국회로 간 사람은 공수부대가 270명밖에 안 갔어요. 예. 중앙선관위 간 것은 290명 갔어요. 더 많이 갔어. 국회를 진입하는 척 하면서 중앙선관위를 털라고 한 거야. 선관위에서 뭘 가져가려고? 서버요? 아니 이게 부정선거 밝히려고. 우리가 계속 주장을 했거든, 부정선거를.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거 부정선거 안 밝혀주면 윤석열 지지를 철회한다 그랬어, 내가. 아,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집회 안 했단 말이야. 안 했지, 안 했어. 그래서 난 이상하다 했어.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나온 게 계엄령이요. 아,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그 중앙선관위를 틀었단 말이야. 그게 이번 계엄령의 본질이군요. 그렇지. 만약에 저분이 혼자 저런 주장을 했다면 황당무계한 것인데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SBS에 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다. 네,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거를 하루 전에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이 겸손방송국에 계엄군을 보냈지 않습니까? 미친 작자들이. 계엄군 보낸 것이 우선 세 곳밖에 없어요. 국회, 선관위, 그리고 겸손방송국이에요. 어제 PD수첩에서도 화면으로 띄웠던데 딱 세 군데 보냈단 말이에요. 세 군데. 저기 보세요. 국회의사당. 과천청사는 선관위 있는 곳에 중앙선관위 관리위원회, 관악청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선거연수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겸손방송국. 우리가 3대 입법기관이야. 권력기관? 아니 근데 사실 선관위는 계엄 선언 때 장악해야 될 권력기관으로 분류되지도 않습니다. 분류되지도 않죠. 그래서 사람들 다들 의아해했죠. 왜 저기 보냈을까? 우리한테 보낸 것 더 이상하죠. 이거 이제 풀로 처음 공개하는 건데 계엄군 우리한테 보냈잖아요. 우리는 얼떨결에 당해서 막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러면서 나가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찍고 상황 파악을 했었는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가짜뉴스 허위 조작 여론수 다 우야냐. 처단이에요. 처단. 처음에 단톡방에서 뭐야 이거. 비현실적이죠. 저희 건물 뒷골목에도 다 섰어요. 차가 총 4대가 왔어요. 많이도 왔어. 잘 안 보여서 표시한 거예요, 저 차는. 저 때 밀고 들어올 줄 알았어요. 생방송으로 찍고 있는 화면인데요. 잠깐만요. 좀 철수하시나요? 대기입니까? 예. 아직 철수.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제. 예. 이제 들어가도 문 된다고 열었어요. 합니까? 문 열었어요. 예. 이제 문 열어도 된다고 합니까? 예, 해제 예. 요구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예. 이제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졌나 보군요.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무슨 해프닝입니까? 도대체 이게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저렇게 떠나는 척하고 다 안 떠났어요. 골목에서 숨어 있었어요. 일단 저 체포조도 있었고요. 근데 아까 그 차를 보면 트럭이 한 대 있어요. 그 사람 싣는 버스 말고
지휘 차량 말고 트럭이 하나 있다고. 이게 처음 밝히는 건데 여론조사 꽃 서버를 노렸어요. 싣고 가려고 한 거예요. 저 맨 마지막에 보시면 계엄군이 저희 직원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여론조사 꽃 직원이냐고. 여기 사무실 있냐. 앞에 쭉 다시 연결하면은 제가 저걸 듣고 여론조사 꽃 서버를 필요로 했다면 이거 뭔가 선거 조작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선관위 털었겠는데? 선관위 털었더라고. 저는 계엄을 국회에서 저지 못했으면 종북 반국가 세력 간첩에다가 여론 선동에다가 부정선거 다 뒤집어 쓰고 처단됐을 것이다. 처단은 통상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억해 보시면 총선 직전에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 해킹 기사가 있었죠. 네, 그때 중앙선관위와 국정원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 23년,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이었는데 그 국정원이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북한의 해킹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그리고 나서 밝혔고 선거 직전에 4월 3일 날 해킹이 가능하다고 네. 국정원이 뜬금없이 했죠. 저거 이때 쓰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선관위 서버 다 털어가고요. 근데 수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예요. 반국가 세력. 여론조사 꽃하고 조작해서 만들어냈을 겁니다. 계엄군으로 본회의 장악해서 계엄 해제 못하게 하고 국회의원들 다 붙잡아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벙커로 데려갔을 텐데 그중에 야당 국회의원들은 부정선거로 당선 취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국회 예산을 시키고 재선거해서 국회까지 장악하고 사실상 영구 집권하려고 했다. 제가 만약에 이전에 이런 말 했다면 제가 미친놈 소리 들었겠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 미친 작자들이. 설마가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했다니까. 이 자들은 내란죄로 모조리 다 체포해서 처벌해야 돼요. 이 계획을 안 자들은. 이걸 누가 지시했느냐? 어제 하필 국방위가 있었죠. 계엄사령관 나와가지고 국회 진입 자신이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국회에 군 부대 투입할 때 명령을 하셨죠? 국무대표령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사령관이 지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부대가 왔습니까?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계엄상을 했는데 사령관이 바지. 이 내용은 공유를 안 한 거예요. 누가 지시했냐? 김용현. 네, 김용현 전 장관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하려고 했고 이 사람 머리에 다 있었어요. 네. 미친 작자예요. 그리고 국회에 대한 계엄군 투입에 대해서도 계엄 해제 표결 저지라는 점도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의 내란죄를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방부 차관님 아셨습니까?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장관께 하셨고요. 검사 탄핵하고 어쩌고 오죽했으면 좋겠니 그랬겠니 어쩌고저쩌고 이런 개소리도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검사 탄핵했습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가 그 사실을 모르고 군문을 열었다가 그 안에서 계엄군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 잡혔어요. 네. 저거 한동훈 대표 방에 들어가려다가 그 안에 들어있던 계엄군들 쏟아져 나와서 잡는 장면이에요. 한동훈 대표 지금 오락가락 하던데 정신 차리세요. 당신도 잡혀가가지고 다 처단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예산이 어떻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소리들 있잖아요. 지금 검사 탄핵을 해서 그랬다니 뭐 예산 문제가 어떠든 다 개소리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한동훈을 왜 잡아요 그러면. 그냥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부정선거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을 잡아갔다가 계속 잡아둘 수는 없어요. 부정선거로 다 날려버리려고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 문짝도 다 박살났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잡으러 간 것이고 이재명 대표 담 넘어 들어갔잖아요. 네. 대표 담 넘을 때 자기 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찍었어. 왜냐하면 자기가 체포될 수 있으니까요. 어디서 어떻게 체포될지 모르니까 영상을 계속 찍었던 거예요. 당시 유튜브 라이브를 보면 그 국회의원회관에 이재명 의원실로 가지 않고 한준호 의원실로 가셨더라고요. 신의 한 수예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저 잡혔으면은 그리고 국회의장 잡혔으면 못했어요. 그 세 사람만 잡아갔어도. 그리고 계엄 해제 못했잖아요. 사람 죽었을 겁니다. 일부러라도 죽였을 거예요. 대혼란을 유도해야 되니까. 지금 국민의힘 탄핵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당신들 내란 공범이야. 그렇게 하면.